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석 선물도 좋죠. 세갑 요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 됩니다. 추석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의 김성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네요. 예. 네. 그거 뭐 아시다시피 우리법 연구에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우리법 멋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 얘기하는데 거기 중간에 첫 번째 장면에 보면 법치의 몰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법치로 몰려 지그법대로 법치인데 거기 코드 인사하고 김명수의 거짓말 요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됐는데도 네. 이 사퇴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거 이 지금 이 장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황정수. 네. 이 황정수의 그 조영 직무정지 이후에 이준석 손을 들어준 이 판결이 나오면서 네.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항상 지금 뭐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때에 네. 그 강용석 손을 들어줬다. 네. 그러니까 뭐 판결이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중간적으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가처분 인용을 했고 태안군수 공천도 무효하고 사실은 이준석한테 완승을 안겨줬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연구 모임이라는 게 우리법 연구회를 말하는 건데, 네. 왜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아닐 수밖에 없죠. 지금 소속이 아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법 연구회는 이미 해산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 출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은 혹시 몰라도 그런데 모두가 우리법 연구회를 주목하는 것은 그 황정수라는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뭐 출신이든 소속이든 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리법 연구회가 얼마만큼 이 편향된 그런 그 재판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걸 역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은 맞나요? 황정수 판사가? 그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제 지네들 필요한 것만 자료를 낸 거고 네. 그거 다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네. 전교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법 연구회의 그 편향적인 재판이 국민 일반에게 지금 인식돼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글쎄, 그런데 황정수가 우리의 법 연구회 소속인 출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중요한데 그걸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방법이 없죠.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 거기 저는 이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범죄, 이건 범죄적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네. 공직선거 어겼으니까. 네. 거기에 뭐 많이 알려진 거지만 그 위조투표지에 대한 것들. 네. 이런 거를 보고서도 눈을 감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네. 그 뻣뻣한 종이 이건 말고 뭐 대표 뭡니까? 그 위조 투표지가 붙어 있는 거 자석 투표지, 일장계 투표지 뭐 너무나도 많은데도 네. 이거를 인정을 안 해놓고서는 이거 부정선거 입증을 못했다. 누가 입증을 합니까? 지금도 다 인멸하고 가리고 인정 안 하면서.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선 4.15 총선 선거소송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했냐? 국민들이 58%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작년 8월 15일에 조사입니다. 이 네. 리서치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어떠냐?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45.5%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준석 어떤가? 이건 다음 장면에서 보는데 네. 거기 통일일보 일본에서도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가짜 투표지는 중국산이다. 네.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우리의 주권이 외국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걸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데도 네. 이거를 뭉개기로 일관한 김명수 사법부는 그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이가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놈입니다. 예. 이것도 그래서 우리 유튜버 참 고생을 하시는 이 부정선거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로 확립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돈벌이에 미쳐서. 아니 이걸 거론해 가지고서 오히려 이거 다 딱지 뜯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요거는 다음 장면에도 관련이 되지만 이준석이가 4월 29일 그러니까 총선 끝난 지 보름 만에 네.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면 정계은퇴를 하겠다. 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하면서 보수 전체에 먹칠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한 1년이 지나가지고서 황교안 총리가 그 전 총리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하니까 보수의 악성 종양이니 이런 막말을 막 늘어놓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씨구 좋다 하고 좌파 성향의 매체들에서 확 이거 대규모로 이렇게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확증 편향 환자라고 봅니다. 아. 이준석을 네. 지 보고 싶은 것만 볼 거다. 네. 이런 확증 편향 환자라고 보는데 이 이준석 같은 자가 결국은 우리 애국 자유 진영을 위기로 몰아넣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이준석이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말한 보수의 악성 종양 수준 낮은 거 이렇게 비판한 거를 그대로 이준석한테 반사할 필요가 있다. 네. 보수의 악성 종양은 이준석이다. 바로 이준석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거 이제 이게 그 김명수의 양력인데 네. 거기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 그거에 이어지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네. 성소주자라는 말로 뭐 바꿔버린 그 동성애 네. 이걸 가지고서 얘들이 버텨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많은 국민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네. 이게 이제 2011년이니까 12년 동안이죠. 네. 계속해서 이 전교조의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거를 네. 보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중앙에 보면 거기 그 문재인하고 그 여러 오부 요인 뭐 초청 어쩌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부 동반으로 2020년 5월 21일자로 보도된 거거든요. 네. 거기 눈여겨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그 6명 중에 이 법조계 인사가 3명입니다. 네. 그 중앙에 문재인 있고 그 옆에 문희상이죠 아마. 네. 명분은 뭐 문희상이 국회의장 이제 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초청했다는데 이 날짜에 저는 주목합니다. 5월 21일. 예, 이제 4.15 총선이 지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막 잇따르고 있었던 상황. 네. 문제가 이제 4.15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네.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2월 21일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때 그 서울시장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죠 아마 제 기억으로. 네. 그래서 3.1절 대집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집회를 딱 틀어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구속시켰죠.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결과적으로 170석 이상을 석권을 했다. 거대 여당이 독주체제가 됐다. 이런 결과를 나타나는데 네. 이거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저는 네. 그 다음에 주목을 합니다. 네. 이자들이 결국 왜 모였을까? 왜 모여서 무슨 작당을 했을까? 저는 그쪽에 네.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면 거기 이제 아까 말처럼 2020년 5월 21일 날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여기 모이기 전에 그 민경욱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범사련에서도 오른쪽 위에 거 밑에 자세히 보시면 날짜가 나옵니다. 2020년 4월 22일 네. 사전투표 부정 의혹.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문경우 의원이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니까 선관위에서 뭐 부정선거 불가능하다. 요것이 문제가 된 것이 5월 4일. 네.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정선거가 핫 이슈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한 건도 기일조차 안 정해졌다. 네. 그게 이제 6개월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이게 이제 2020년 9월 18일 날의 일이니까. 네. 그래서 요런 것에 이제 저는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노정이 지난 대선 때에 막 그 문제의 그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이 그 중앙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자가 권순일이잖아요. 네. 그 사진 그 네네. 부부 동반. 네네. 권순일 옆에 유남석일 거야 아마 헌재 소장. 네. 그다음에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명수고. 김명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이제 이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차근차근.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권순일을 이어가지고서 선관위원장이 된 이 노정희가 네. 결국에는 4.15 총선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왜 요즘에 이제 다시 문제가 저는 그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희귀한 일에 대해서 네. 주목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법관 탄핵에 그렇게 목매달았을까? 네.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 중요한 재판.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죠. 네네. 거기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아랫부분에 보면 네. 그 거짓말한 게 이 녹취록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김명수가 문재인 만나고 2시간 뒤에 탄핵하자 저렇게 설쳤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 이 당시부터 차근차근 작전을 세워 진행하듯이 밟아온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예, 그 다음 거를 다음 걸 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법대로 하라. 계속해서 저는 네. 5개 집회하면 계속 얘기합니다. 법대로 좀 해라. 법대로. 네. 그렇게 하는데 이자들은 우리 법, 우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돼지도 우리 속에서 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는 이게 개돼지들 같아요. 개돼지들. 네. 그러게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지금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멋대로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것은 그 초유의 사태.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면 거기에 보면은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산액 소추안 발의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네. 그때에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김민정, 그 다음에 정의당의 유호정, 그 다음에 따블당의 그 이탄희,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핵 소추안은 발의를 하면서 기자회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그 위에 동그라미 돼 있는 거는 이게 북한 쪽에 그 뭐죠 저 매체에서 이걸 보도한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이 법관 탄핵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법관 탄핵을 진행해 왔지 않느냐. 네. 거기에 이제 왼쪽에 위에 보면 2019년 3월 11일이잖아요. 네. 이때에 법관 탄핵을 요구를 해왔고 거기 보면은 뭐 박주민이니 뭐 이런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네. 윤소환이. 네.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탄핵 소추안 공개 제안을 하면서 기자회견한 것입니다. 네. 이 단체들이. 그 다음에 위에 중간에 아래쪽에 보면 이게 긴급 자담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관 탄핵 막 다양한 방법으로 이건 2021년에 이제 네. 그 법관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앞에 가가지고서 법관 탄핵 가결하라고 요구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저 세미나도 열고 법관의 네. 책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뭐였을까? 네. 거기에 거기에 저는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거짓말 이제 결국은 판사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그래서 헌정사상으로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이 과정에서 김명수의 거짓말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네. 드러났는데 저는 왜 이자들이 이렇게 법관 탄핵에 목맸을까? 시료도 없는데 그 밑에 왼쪽에 밑에 보면은 각하 의견이 그 9명 중에 5명이 헌법재판관들이 임기 만료인데 이거 뭐 해갖고 뭐하냐 이 사람을 굳이 요런 거를 짐작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네. 그래서 그 임성근 법관 네. 퇴임을 앞둔 사람을 겨냥해서 탄핵을 해가지고 결국 뭐였을까? 이 사법부를 위협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과정에서 김명수의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김명수의 그 탄핵 또는 구속수사 네. 요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카퍼레이드 하면서도 계속 거짓말 명수 김명수 네. 구속해야 된다. 이제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 이유가 거짓과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로 그 판사 탄핵, 법관 탄핵에 앞장서는 이 결과가 됐다. 이거에 너무나도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 걸 보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네. 왜 이 타이밍이었을까? 왜 2021년 2월에 법관 탄핵을 굳이 강행을 했을까? 네. 그 부분에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네. 거기 2021년 4월 9일에 네. 그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인 그야말로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면 모조리 굴비에 묶이듯이 굴비처럼 묶여서 감옥 갈 인간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진석이니 조국 임종석 이런 인간들. 그래서 결국에는 기소를 한 날짜가 4월 9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월성원전 의혹 첫 재판 요것이 이제 바로 그 직전 이제 그 한 달 뒤에 네. 한 달 뒤에 거기 2021년 3월 9일에 월성원전 첫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 법관 탄핵을 강행한 게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밑에 왼쪽에 아랫부분에 보면 네. 사법부의 재갈 물리려고 한 거 아니냐. 네.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 김명수 사법부는 이 대한민국 역사 초유의 이 조직적 범죄자다.
저는 조폭 두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폭이죠. 네. 그래도 조폭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네.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본질을 훼손한 이런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자 네.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대로 좀 해라. 제가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선고하고 법대로 집행해라. 네. 그런데 너들 법대로 말고 지네들 법대로 말고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 니들 법대로 하면은 너들 멋대로 하면은 조폭 수준의 법치 파괴자다. 이런 역사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부산대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법대로 해야 되고 좌파들은 저렇게 지구들 법대로 막 법관을 탄핵시키기도 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하고 지구들 법대로 하는데 우파들은 법에 처벌받을 사람도 처벌을 못하고 질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준석 답답한 형국인데요.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리가 들리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죠. 아, 저 심장 먹겠어요. 너무 징글징글해. 너무 기다리다 지치겠어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국민들. 살려주세요. 좀.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국민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